안녕하세요. 팩트 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항이 점점 심해지는 아이, 부모한테 자꾸 덤비는 아이, 옛날과 다르게 아이가 자꾸 변해가는 부모님들을 위한 타로인데요. 실제로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꽤나 많기는 해요.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중2병이 오면 애들이 희한하게 호르몬이 날뛰면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실제로 사춘기가 온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하고의 합이 안 맞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볼 건데, 왜냐면 이제 어릴 때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들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가 금인 거예요. 그러면 금인 경우에는 애들이 주로 좀 이렇게 막 애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를 땅땅 때리는 꼴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슬슬 다듬어주면서 만져주면서 가야 되고, 또 아이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또는 불의 기운이 강하다 등등 사주팔자에서 다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의 합이 나보다 이모나 할머니 남편하고도 좋은 경우도 꽤나 있고요. 그래서 또 아이가 둘 이상인데 하나는 나랑 합이 잘 맞는데 하나는 또 나랑 합이 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나 종종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실제 사춘기가 맞는지, 만약에 이제 이게 사춘기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가장 걱정되는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뽑을게요. 세상에, 아이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딱 찰떡까지 뜨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래서 제가 타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뽑다 보면 뽑는 저도 굉장히 신기할 때가 많아요. 네, 1번 카드, 2번 카드, 그리고 3번 카드, 그리고 4번 카드, 그리고 5번 카드입니다. 자,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번호를 뽑아주시면 제가 같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못했던 거 또는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한테 해줬을 때 그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달랐던 경우가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목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톡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팩트 타로 2 선생님은 전화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꽤나 되는데, 꾸준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하고의 소통 방법을 많이 익혀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한번 상담 신청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말고 팩트 타로 2 선생님한테 주셔야 돼요. 자, 얘기를 들으면서 다 골라보셨을까요? 그러면 바로 1번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문 카드가 뜨네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 환상, 망상에 관련된 카드라서 아이가 사실 지금 당장에 사춘기가 왔다기보다는 사춘기가 와 가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루나틱이라고도 하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좀 싸우는 그런 느낌의 사람, 그리고 실제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좀 약간 미친 것 같아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요.
지금 자녀분께서는 이제 살짝의 호르몬적으로 교란이 오면서 사춘기가 시작하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직 사춘기가 한참 올랐어는 아니고. 그래서 이 달 카드가 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단연간 좀 반항기가 심하면 심했지, 사실 금방 나아지기는 힘들 거예요. 또는 아이가 나이가 많다면 사춘기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달 카드는 이제 시작하는 카드라서 꽤나 이 친구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여요. 이제 보통 달 카드가 뜨는 친구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훨씬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이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귀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카드는 솔로몬 카드를 쓸 거고요. 아이쿠야, 네, 난리가 났죠. 부모님들께서 좀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자기가 되게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주는 것만큼 되받지 못한다라거나, 또는 그러니까 좀 어떤 머릿속에서 논리를 구성해가는, 자기 자신을 성장해가는 시점에 있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좀 어리면 이제 독립심이 자라나는 시기일 거고, 나이가 중고등학생 정도면 주변 인간관계, 그리고 주변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상태. 그리고 20대 초반이라도 주로 어떤 인간관계나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들을 해야 되지? 왜라는 의문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 5번 카드 자체가 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 당한다거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는 데서 화가 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 친구한테는 조금은 내가 그게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꼭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 내가 노력을 했다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가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안 듣죠. 엄마나 아빠가 하는 얘기는 우습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요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사례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꼭,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뭘 했을 때 그게 바로 돌아와야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 친구한테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의 카드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보통 예민해져 있는 이유가 이제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호르몬 교란 때문에, 또는 뭐 체력이 떨어져서 등등의 이유로 이 아이가 많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를 강제적으로 휴식을 시켜주고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괜찮다면 요가나 또는 명상, 또는 하루 정도 데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쉬게 하는, 뭐 인터넷하고 컴퓨터 보고 요런 거 말고 강제적으로 자연 속으로 끌고 가서 아이가 쉬게 하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아이가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나오는 날카로움이라서 전체적으로 힐링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힐링은 내가 더 필요한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부모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친구들은 지금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카드 한번 볼게요. 닷 카드가 뜨네요.
이 친구가 지금 한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닷카드는 보통 이제 뭐 연애 운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되게 좋은 카드인데, 왜냐면 이제 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거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와버리면 안 좋은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어디에 막 갇혀버린 듯한 느낌? 답답한 느낌?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좀 답답해, 갇혀 있어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하는 일들이 좀 나한테 안 맞는다 라거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감옥처럼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사춘기라서의 문제보다는 보통 부모님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의도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제가 다뤄봤던 사례 중에서는 한 친구가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버려짐을 당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오히려 자기는 너무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내가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자유시간을 많이 줘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즉 아이가 지금 분명히 부모님한테 있어서 뭔가 강압적이다, 또는 뭔가 내가 갇혀있어 답답해 막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아이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아이가 한마디를 하면 부모님이 10마디, 20마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마는 이랬잖아 라고 하면 엄마가 내가 그거 그래서 그랬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저주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그러면 점점 더 입을 다물 거예요. 그럼 점점 더 갑갑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어머니는 말을 안 하시는 게, 또는 아버지는 말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좋기는 합니다. 그게 아이가 내 뜻을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일단 아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언의 카드랑 아이의 상황 카드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뽑아 볼게요. 그리고 솔로몬 카드까지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방향은 안 쓸 거라서 정방향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러네. 아이가 지금 계속 뭔가를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느낌, 답답하다라는 느낌,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다 보니까 예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사춘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이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디그니티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결정이나 의사 존중을 100% 무조건 들어주라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건 아니겠지만, 이 친구하고 앉아서 몇 날 며칠 이야기를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아까 앵커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모님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부모님 생각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코 올바르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이 친구는 마음속에 있는 걸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감정풀이도 되고 해소도 되고 짜증도 줄면서 자기 혼자서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하는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은 갑갑해 보이는데 아이한테 좀 더 존중하는 느낌을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카드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고 똑똑한 친구라서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갈 친구인데, 이런 친구,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걸 우직하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잔머리를 굴릴 때도 많고 영악한 면도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터질 수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잘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에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카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이 아이는 사춘기를 제대로 겪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낫으로 무언가를 베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얘가 좀 그런 게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세. 자기 고집도 지금 세고 남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요게 좀 당분간 갈 거예요. 한 적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춘기가 제대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릴 시기라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이 친구한테 막 얘기를 듣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뭐든 베어버리려는 느낌. 지금 아이가 상당히 사춘기적인 면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언의 카드랑,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솔로몬 카드로 한번 좀 볼게요. 그치, 사춘기라서 역시나 30번 카드가 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0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자기가 뭔가 되게 억울하고 막 나만 지금 나 잘못된 상황이 있는 것 같구나, 어렵고 막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내가 막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혼란스러워. 모든 게 어렵고 짜증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확히는 자기 고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희생양 같고 뭐 학교는 감옥이다 하던 시절에 그런 아이처럼 사춘기가 심하게 와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계속 뭔가를 하려고 시도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2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큰 반면에 가끔 이제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라면, 얘는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살짝의 짝사랑 느낌도 있어요.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거라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에 친구들한테 연애 이야기는 굉장히 좀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하고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붙들고 연애 이야기나 너 누구 좋아하니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냥 그런 부분을 내버려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싶다면 아이가 승질을 부리든가 말든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도 주고 아이한테 많은 걸 주신다면 아이가 이걸 좀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뭐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넘어가는 시기라서 아이가 지금 한참 극도로 예민한 시기니까 굳이 아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가 알아서 고민하되 부모님, 나는 또는 아빠, 엄마는 너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다 라는 느낌 정도만.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범법행위나 또는 이제 남을 괴롭히는 거나 하시면 안 되고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고, 그냥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줄 거야 라는 느낌 정도만 주신다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라서 앞으로 한 반년에서 1년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데 요거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그냥 한없이 사랑을 쏟아주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카드 한번 좀 볼게요. 어이구야, 똑똑한 친구네.
여기도 2차 성징에 관련된 카드라서 사실 사춘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아까 이제 3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고 날서 있는 느낌에 가깝다면 여기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춘기라도 그걸 어떻게 겪어는 나가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는 나름 이제 자기가 어른이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금물인 게 네가 무슨 어른이야, 너는 애지 라거나 너는 내 새끼지, 네가 애 때부터 길러봐라, 계속 애로 보인다 라거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리고 걱정하는 방식을 아이가 너가 애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의 어른처럼 이 친구를 존중해주고 하실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어른스럽게 자라나가고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주변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항 심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엄마의 존중이나 아빠의 존중, 한 어른으로서 바라봐주는 시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자체가 이제 부모가 옆에서 아이를 두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부모가 아이한테 있어서 많은 넓은 시야와 시각, 그리고 인생의 지혜 같은 것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많이 참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많이 참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임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는 나하고 굉장히 결이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 이게 뭔 뜻이냐면, 얘한테 단순하게 공부해라, 살 빼라,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생에 있어서 네가 성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큰 등대 같은 대화를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너무 이제 단순한 얘기들만 해주시면 아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좌절감, 그리고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제 이런 경우가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나이가 자녀분이 40살, 50살이 돼도 이제 계속 캥거루 족에 밖을 나가지 않고 애인과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속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직업도 없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이 4번 카드를 가진 친구들은 좀 독립적으로 길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히든 시크릿인데 이 친구가 나름 자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민도 있고 생각도 있고, 아마 이게 보통 연애에 관련되거나 진로 관련된 게 클 텐데 그거에 따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굳이 캐부려 하시기보다는 그냥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가끔씩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카드 한번 좀 뽑아 볼게요. 라이더 카드가 떴네요. 여기도 이제 아직 사춘기가 시작한 건 아닌데 사춘기를 시작하려고 드릉드릉 이제 밟고 있는 느낌이죠. 아이고, 쉽지 않겠어요. 앞으로 지금 반항도 아닌 더 심한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좀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성장통이겠죠. 나이가 자라나고 어른이 돼가면서 겪는 것들인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 사춘기를 겪고 나면 아이는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한, 왜냐면 하늘에 막 되게 굉장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등을 맞대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이를 믿고 아이가 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이해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라서, 즉 내 생각보다 우리 아이는 되게 똑똑하고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조금은 부모님께서 막고 계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성장을 이제부터 막 폭발적으로 하려는 시기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 삶을 잘 살아나갈 친구, 긍정적으로 사춘기를 겪어나갈 수 있는 친구라서 아이가 반항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항하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부모님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분명 자기만의 뜻이 있고 잘해 나갈 수 있는 친구라서 조금 더 믿고 이 친구가 하려는 행동과 생각의 의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의도,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부모님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고 넘겨짚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러면 생각보다 내 아이가 똑똑하고 굉장히 잘 살아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 자녀에 대한 문제로 또 다른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연락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